이사를 준비하던 제프는 물건을 편하게 실으려고 집 앞에 대놨던 차를 뒤로 몰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건너편 이웃집 정원에 도달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죠. 집 안에 있던 여자친구 카테리나는 놀라 급하게 달려왔고 멀쩡하게 차에서 내리는 그를 보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았던 터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고가 의도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때? 라는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1977년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카테리나는 유명 오페라 발레 극장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는 어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많은 공연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꿈을 꾸며 자랐죠.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그녀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개차반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남들에게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의 사람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데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현실에서 보기 힘들었던 백마탄 왕자님을 온라인에서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프로필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렸고 자신이 건강하고 낭만적이며 친절하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이들은 모두 매너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이들 중 그녀는 미국 조지아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는 38살의 프랭크라는 남성에게 끌렸습니다. 사진으로 본 그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말도 잘하는 데다 꽃 같은 선물도 자주 보냈거든요. 둘은 가끔 통화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는 등 서로의 마음을 전해갔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시베리아로 오겠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사진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였고 평소 채팅과 전화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리 낭만적이진 않았지만 열흘 정도 함께 지내는 동안 그는 자상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저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러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이때 만약 그녀가 그의 본성을 확인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끝에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러시아에서 가족들끼리 결혼식을 치른 뒤 둘은 프랭크의 집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자 그녀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물건이 본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소리를 지를 정도로 예민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청소 때문에 TV 코드를 뽑았다가 깜빡하고 안 꽂아놨는데 귀가한 그가 TV가 켜지지 않는다며 그녀를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그저 요리, 빨래, 청소를 하고 본인이 필요할 땐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지역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시베리아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이를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프랭크와 차분히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자 결국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칼을 꺼내더니 그녀가 보는 앞에서 본인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911에 전화해 아내가 자기를 찔렀다고 주장했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게 그녀는 모두 그의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신고였던 터라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다 보니 그녀는 3주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프랭크에게 고개를 숙여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 망설이던 카테리나는 우연히 여성 쉼터에 대해 알게 됐고 이곳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여성 쉼터의 도움으로 2002년 2월에 그녀는 풀려날 수 있었고 그들이 마련해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된 프랭크는 탐정을 고용해 위치를 알아내는 집착을 보였지만 이미 그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라 결국 그는 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거주 신청서에 적힌 후원자에서 본인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미국으로 건너온 지 1년 만에 이민 관련 부서는 그녀에게 러시아로 돌아가야 된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일단 여성 쉼터의 도움으로 당분간 그녀는 미국에 남을 수 있었고 그 사이 차근차근 시민권을 따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프랭크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죠. 여성 쉼터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해 그녀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녀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의 차 번호를 기억해 수상한 차가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랭크의 회방으로 그녀는 만나는 남자마다 금방 헤어졌지만 끝내 그런 본인을 이해해주는 제프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2002년 12월에 그녀가 고대했던 미국 체류권을 부여받자 제프는 매우 기뻐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카테리나는 프랭크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두려웠지만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도와준다는 제프의 모습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의 집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제프의 집으로 걸려온 "집에 있었네? 절개 없는 여자야" 라는 프랭크의 전화. 그는 이 뒤로도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 섞인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가 걸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었죠. 결국 제프와 그녀는 그를 피해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 제프가 차를 후진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건너편 정원에서 겨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 브레이크 선을 잘라버렸고 연료 탱크에도 물을 넣어 엔진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걸려온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때? 라는 전화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프랭크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 이번에도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랭크는 매번 교활한 방식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 그들을 괴롭혔지만 결국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프에게 카테리나의 사진을 메일로 보내며 도발했는데, 확인 결과 본인의 집 컴퓨터를 사용했기에 IP 주소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2003년 9월에 형사는 수색영장을 받아 그의 집으로 향했고 그의 컴퓨터에서 카테리나와 관련된 여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를 스토킹 혐의로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프랭크는 체포됐고 5년의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당시 법이 그러했고 이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이 좀 더 강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풀려난 프랭크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들을 저주했고 괴롭힘은 더 심해졌죠. 과거를 교훈 삼아 교활함도 더해졌기에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04년 6월에 그는 제프의 우편함에서 수표를 훔쳐 서명을 위조해 사용하다 걸린 것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이었기에 경찰은 그를 체포하러 갔는데 그는 갑자기 저항하며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경찰은 상처를 입긴 했지만 그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맞대응했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프랭크는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죽고 나서야 카테리나는 해방될 수 있었죠. 현재 그녀는 제프와 결혼해 두 딸을 낳았고 전공을 살려 동화 사파를 그리는 등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은 언젠가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